네, 오늘도 발로 뛰는 숨은 고수와 함께 종목들 하나하나 열어보겠습니다. 화요일에 잠금 해제 그로스 리서치의 김주영 연구원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연구원님이 또 오늘은 어떤 종목을 직접 발로 뛰어서 발굴해 주셨을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. 머니맵 먼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. 네,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가 모두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는 한데 코스피가 2,500선 아래에서 움직이는 건 조금 아쉽긴 합니다. 일단 삼성전자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. SK하이닉스 0.4% 상승, 소부장단에서는 좀 전반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수페타 지수 오늘 4%나 급락이네요. 반면에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상승 이어지고 있는데 SKC가 4.5%, 삼성전기 1.5% 강세입니다. 오늘은 2차 전지 조선, 게임, 엔터, 제약바이오 섹터 쪽으로 좀 수급이 몰리고 있는 듯한 분위기죠. LG에너지솔루션 2% 가까운 상승 흐름 그려주고 있고요. 소재단에서의 종목들 엔캠을 제외하고는 모두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. 제약바이오 섹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역대급 수주 소식, 유럽 제약사로부터 2조 원가량의 수주 계약을 따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장 초반에 2%가량의 상승 흐름 그리면서 올라주다가 현재는 1.5% 강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. 셀트리온, 알테오젠, 리가켄바이오도 상승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도 상승 흐름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네요. 자, 조선 해운 쪽에선 하나오션 보시죠. 7% 넘게 급등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. 어제와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조선 관련주들이고 게임 엔터 쪽도 상당히 강합니다. 넷마블을 제외하고는 모두 붉은 빛이죠. JYP 엔터테인먼트가 5% 넘게 오름세, 새로운 걸그룹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는 SM 4.7% 강세입니다. HD 현대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도 연일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주항공 방산 섹터도 오늘 함께 붉은빛 켜고 있네요. 네, 머니맵 살펴보고 왔고요. 이제 본격적으로 김주영 연구원님께서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직접 발로 뛰어서 발굴해 주셨을지 첫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. 자, 이번 첫 번째 종목 좀 생소한 종목 이름인 것 같아요. 얼라인드라는 종목인데 연평균 매출 15%의 비밀, 과연 어떤 비밀이 있을지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. 자, 얼라인드의 첫 번째 키워드 만나보기 전에 김주영의 탐방기업 얼라인드 또 이렇게 해서 직접 찍은 사진을 가지고 와 주셨는데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. 블루오션. 우리가 보통 좀 개척할 시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블루오션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좀 커지는 시장이고 매년 한 10에서 15% 정도 이제 커지는 시장 안에서 점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이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생명공학 장비를 만드는 회사이고 그와 관련돼서 소모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. 이제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기업들에서 이제 바이오 기업들과 그 학계와 그리고 정부기관에 있는 연구소에 이제 장비들을 납품을 하는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주요 제품은 이제 자동 세포 카운터라는 제품과 그 다음에 디지털 세포 이미징 장비라고 하는 장비들을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데 각각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세포수를 세는 게 이제 세포 카운팅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디지털 세포 이미징 장비는 이제 현미경을 디지털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생명과학 장비 시장을 통틀어서 이제 LST 시장이라고 산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글로벌 LST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매년 10%에서 15%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이게 헬스케어와 같이 이제 성장을 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바이오업계에서 이 장비들을 많이 연구소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같이 이제 성장하는 구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.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좀 적은 편입니다. 글로벌에선 5개 정도 업체가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베크만 쿨터 그리고 서머피셔라는 이 회사가 주요 탑2의 회사이고 나머지 3개 회사 얼라인드를 포함해서 좀 이제 점유를 하고 있는 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.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진입 장벽이 있는 편입니다. 그러니까 이 산업 같은 경우는 진입 장벽이 있는 편인데 연구기관과 그리고 그 연구자와의 기술적 이해도가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제품 개발 역량이 또 중요합니다.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플레이어 수가 좀 적은 편이고 그래서 이 블루오션 시장에서 이 동사는 좀
작은 비중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꾸준히 이제 성장을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연평균 한 15% 정도로 이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영업이익률도 최근 3년간 한 20%대를 유지를 하면서 옆에 보시는 표에 보시다시피 지금 3년간은 계속 영업이익률 20%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작은 회사이지만 좀 우량한 회사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도 좀 눈여겨보고서 탐방을 다녀온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설명을 들었는데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는 합니다. 세포수를 일단 카운트를 해주는 그러한 쪽을 영위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매출의 성장세뿐만이 아니라 영업이익률 관리도 상당히 탄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짚어주신 것 같네요. 두 번째 키워드로 이어가 볼게요. 이번 키워드는 싱글셀 멀티오믹스입니다. 네. 이건 또 뭔가요? 네,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특정 세포를 좀 추적 관찰하면서 그 정밀하게 그 세포를 관찰하고 그에 따라서 세포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것을 이제 싱글 셀 멀티오믹스라고 이제 부릅니다. 근데 이 산업 자체가 지금 아직 개화하는 단계이기도 하고 연구소 단에서 굉장히 좀 많이 사용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추세여서 한 싱글셀 연구 시장 같은 경우는 160억 달러라고 해서 한화 한 23조 원 정도의 시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세포 이미징 장비를 이제 응용한 장비를 가지고서 싱글셀 멀티오믹스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 이제 그 그래서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메타 바이오텍과 이제 협력을 하면서 싱글셀 멀티오믹스 연구용 장비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메타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좀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자면 서울대 출신의 스타트업으로 출범한 기업입니다.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연구소와 그리고 많은 바이오 기업들에 좀 납품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8천만 원 상당의 장비 공급 계약을 처음으로 이제 체결을 한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 시장도 이제 블루오션 시장으로 보면은 될 것 같은데 이 회사도 100대 이상 지금 팔리게 된다면은 한 그 매출액 한 80억 원 정도를 이제 낼 수 있을 만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160억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80억 원 정도의 매출이 또 다시 붙게 되면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요인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서 회사를 지켜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온라인드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주요 사업군 중에 하나가 디지털 세포 이미징 장비인데 이를 응용해서 만들고 있는 그리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쪽이 바로 이 싱글셀 멀티오믹스 이 부분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. 특정 세포를 정밀하게 추적 관찰해서 연구실에서 도입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점차적으로 채택이 늘어나게 되면 매출과 영업이익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져보게 되네요. 자, 세 번째 키워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. 이번 키워드도 좀 어렵습니다. 네. POCT 분자 진단 장비. POCT라고 읽는 게 맞나요? 네, 맞습니다. POCT라고 읽으면 되고요. 예. 저희가 보통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PCR 장비, 코로나 때 했던 PCR을 이제 좀 현장에서 바로 직접 할 수 있는 게 PCOT 분자 진단 장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환자 근처에서 즉각적으로 진단 결과를 도출해내는 진단 장비를 이제 POCT 분자 진단 장비라고 부르는데 PCR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코로나 때 많이 겪어보셨겠지만 PCR을 직접 하고 나면 한 하루나 이틀 정도 걸려서 결과를 받잖아요. 이 POCT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게 원래 그렇게 되는 이유가 실험실에서 직접 이제 그 검체를 추출을 해서 실험실에서 결과를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동 과정, 그 검체를 이송하는 과정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던 부분이 있습니다. 근데 POCT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병원 내에서 직접 바로 이제 검사 결과 진단을 이제 검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장에 코로나 이후에 좀 시장이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시장에서도 좀 블루오션 시장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상용화된 지금 장비로는 다나와의 세피드 장비와 그리고 바이오 메르디앙의 바이오 파이어만 이제 존재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 회사 외에는 지금 아무런 회사도 상용화된 장비를 공급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이 회사가 수년간 준비해 왔던 결과들을 토대로 올해부터 뭔가 본격적인 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출시가 나올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올해 FDA와 EU 그리고 국내 식약처에서 허가를 다 받을 것으로 지금 목표를 잡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또 다시 퀀텀 점프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지켜볼 만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 회사
이 산업 자체가 좀 인수합병이 좀 빠른 시장입니다. 인수합병이 좀 잘 되는 시장입니다. 그래서 그 다나와가 인수했던 세피드 같은 경우에는 한 5조 원대 정도로 이제 인수를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회사도 인수도 좀 어느 정도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 회사도 그렇게 하면서 다시 또 한번 퀀텀 점프를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얼라인드 우리가 PCR 검사에 대한 기억들이 있습니다. 좀 검출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던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 POCT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그 결과를 확인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서 얼라인드 또 한 번 도약이 가능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주셨습니다. 만약에 글로벌 제약사가 이 기술에 관심을 갖고 인수를 하게 된다라는 가능성도 함께 연두에 두면서 얼라인드라는 기업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.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? 네, 저는 목표가 한 5천 원 정도로 이제 보고 있고요.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산업 자체가 미국에서는 좀 높은 시장 가치를 좀 받고 있습니다. 1조 원 그다음에 5조 원 정도의 시장 가치를 받고 있는데 이 회사만 지금 500억 정도의 가치를 받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소외돼서 좀 저평가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 제 가치를 5천 원도 제 가치는 아니긴 하지만 5천 원 정도까지는 가치를 좀 받을 만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에서 좀 한번 실제로 나오게 되는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걸로 한번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시면서 한 5천 원 정도까지는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예, 바이오텍 기술 기업이기는 한데 일단 그 기술뿐만이 아니라 장비 쪽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영업이익률이 20%대로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. 따라서 현재의 주가 극심한 저평가 구간으로 보여진다라는 관점과 함께 목표가 5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.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으로 이어가 볼게요. 이 종목은 관심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. 또 오늘 시장에서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D&D 파마텍 기술 이전을 등에 업고 과연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게요. 자, D&D 파마텍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. 비만 치료제 역시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. 네, 맞습니다. 제가 최근에 봤었던 기사 중에 하나가 네이처와 관련된 보도 기사였는데 지금 옆에 보시다시피 그 2025년도에 이제 예상 매출액 상위 10개 약물에 대해서 이제 나온 자료입니다. 근데 이 자료들 보시면은 지금 한 10개 중에서 4개가 다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자료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. 그만큼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비만 치료제 시장은 계속 커질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압도적인 이제 글로벌 타겟 환자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빠른 성장을 이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. 그래서 30년까지 이제 자료들을 보면 30년까지 한 49.5% 정도로 빠른 성장을 이제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30년에 좀 글로벌 시장 규모는 한 1,0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140조 원 정도의 시장으로 이제 크게 형성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비만 치료제를 장기적으로도 계속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예, 비만 치료제 지난 한 해 동안 그리고 그 이전 연도에도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올 한 해도 역시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. 두 번째 키워드로 이어가 볼게요. 이번 키워드는 제형 변경입니다. 지금 현재 비만 치료제 시중에 시판이 되고 있는 부분은 거의 뭐 피하 주사, 네, 바로 맞습니다. 주사를 통해서 맞게 되는 유형인데 뭐 먹는 치료제나 여러 가지 제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이 용량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다고 들었는데 이 제형 변경과 관련해서 D&D 파마텍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? 네.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형 변경에 있어서 굉장히 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은 이 회사에서는 좀 제형 변경을 하는 기술에 있어서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펩타이드라는 거를 이렇게 제형 변경하는 데 있어서 흡수율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보통은 가장 그 흡수율이 가장 잘 되는 약물들을 보시면은 정맥 주사가 잘 되고 그 다음으로 피하 주사가 잘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그 경구용 먹는 약이 이제 잘 되는 편인데 기술적으로 흡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의 순서로 간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경구용이 가장 흡수가 안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그 중에서도 펩타이드라는 그 소재 자체가 워낙 이제 경구용으로도 제형 변경이 잘 안 되는 편이고 흡수도 잘 안 되는 편입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술적인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라서 많은 이제 일라일리라고 로슈나 뭐 화이자 같은 회사들도
저분자 화합물이라는 방식으로 해서 이 제형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먹는 약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이 저분자 화합물의 단점이 뭐냐라고 보면은 저분자 화합물은 좀 빠르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제 오랜 기간 먹었을 때 이제 강경화 같은 이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펩타이드는 계속 먹었을 때 좀 안전한 안전한 소재이다 보니까 펩타이드를 제형 변경하는 것이 어느 정도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펩타이드 제형 변경을 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는 노보노디스크하고 D&D 파마텍 그리고 또 다른 회사가 하나 있는데 이 세 개 회사 말고는 글로벌적으로도 펩타이드를 제형 변경하고 있는 회사가 많지 않은 편이에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좀 기술적으로 좀 높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용화된 펩타이드 그 경구용 약물은 그 노보노디스크의 약물이 있는데 그 약물 같은 경우에는 10배, 그 약물보다 10배 이상의 흡수율을 보인다는 부분에서도 좀 앞으로도 상용화됐을 때 좀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지 않을까, 그리고 베스트 인 클래스의 약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, 지난해 말부터 많이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비만 치료제라는 트렌드 자체가 꺾이진 않을 텐데 이제는 제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로 그 트렌드가 좀 옮겨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꾸준히 흘러나왔습니다. D&D 파마텍 그 방면에서도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, 기술적인 우위에 있다라는 포인트 짚어주셨고요. 세 번째 키워드 이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이번 키워드는 기술 이전인데 또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네.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. 이 기술 이전이라는 단어를 보면 가슴이 좀 콩닥콩닥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네. 맞습니다. 이 JP모건 헬스케어에서도 이 회사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, 네. 이 회사가 기술 이전을 한 회사는 메세라라는 이제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메세라라는 회사는 좀 신생 기업이긴 합니다. 미국 주요 벤처 캐피탈이 이제 주요 공동 설립한 비만 치료제 중심의 바이오테크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. 그래서 이 회사들은 GLP-1과 관련해서 기술 이전들을 받고 비만 치료제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, 그 중에서 좀 특별하게 본 게 D&D 파마텍의 기술이었고 그걸 기술 이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지금 기술 이전한 주요 파이프라인은 옆에 나오다시피 DD0ES랑 DD03 이 비만 치료제를 지금 기술 이전을 했고요. GLP-1에서는 그런 이 두 개가 지금 기술을 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기업들은 엘세라가 지금 미국에서 지금 해당 기업을 가지고서 기술을 가지고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, DD02S는 지금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. 그래서 임상 1상에 들어갔다 보니까 올해 1분기부터 좀 마일스톤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앞서 말했던 노보노디스크의 리벨서스라는 이 약물보다도 10배, 12배 이상의 이제 흡수율을 이제 보이다 보니까 베스트 인 클래스의 약물로도 좀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꾸준히 계속 나올 텐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이 기업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D&D 파마텍 지금 현재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부풀어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, 만약에 기술 이전이 된다라고 한다면 마일스톤을 꾸준히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우리가 더 받아갈 수 있는 자리가 있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.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갈지 좀 간단하게 들어볼까요? 네, 한 6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계속 지속적으로 오늘 얘기들이 나올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임상 1상에 대한 결과들도 계속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단기적으로 좀 보면서 좀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, 가격 전략 목표가 6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. 자, 화요일에 잠금 해제 그로스 리서치의 김주영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